자, 이어서 비정시를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시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굴절성에 의해서 발생이 되느냐, 즉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성인 같은 경우에 굴절력 값이 플러스 58.64니까 59디옵터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될 텐데 요거보다 굴절력이 더 크거나 혹은 굴절력 값이 좀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비정시로 나타나겠죠. 그죠? 뭐 근시나 원시. 그리고 축성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안축장이 정상 시력을 가진 성인의 안축장이 몇 밀리였죠? 23mm였잖아요. 23mm가 이제 정상적인 성인의 이제 정상 시력을 가진 성인의 안축장인데 요거보다 안축장이 더 길거나 혹은 짧은 경우에 비정시로 나타난다. 그래서 비정시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고 빈도적으로 봤었을 때는 대부분이 축성에 의해서 이 비정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원인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먼저 굴절성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 자, 굴절성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플러스 59디옵터를 기준으로 해서 더 굴절력 값이 더 크거나 짧거나 이런 경우에 발생이 되게 되는데 이 굴절력을 결정하는 그 이제 요소는 실제 렌즈에 해당되는 그 렌즈의 곡률이라든지 아니면은 굴절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굴절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요거에 따라 이제 굴절력 값이 이제 달리 나타난다. 자, 그러면 이 굴절성 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근시의 정의를 살펴봤잖아요. 어떻게 정의를 해봤었죠? 정적 굴절 상태, 무조절 상태, 조절 휴지 상태에서 무한 원방에서 들어온 이 빛이 안광학계에서 굴절을 하죠. 안광학계에서 굴절을 하는데 각막과 수정체에 의해서 굴절이 되는데 어떻게 됐나요? 굴절을 한 후에 맺어지는 초점이 망막 기준으로 망막보다 더 앞쪽에 이렇게 결상이 되고 결과적으로 망막에는 이렇게 흐림상이 만들어진 눈이 바로 근시였죠. 자, 이렇게 망막 기준으로 더 앞쪽에 초점이 맺어진다는 것은 실제 정상 시력을 가진 이 굴절력값 이제 59디옵터보다 굴절을 더 많이 했다는 거죠. 많이 해서 많이 꺾였다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 이제 결상이 된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굴절성 근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하면 이 굴절력 값이 59디옵터보다 큰 경우에 이제 이런 형태의 근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망막에는 이렇게 흐림상이 생기니까 좀 잘 안 보이는 거, 흐려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굴절성 근시의 발생 원인이고요. 반대로 원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정적 굴절 상태에서 조절 휴지 상태에서 무조절 상태에서 멀리 바라보고 있는 이 상태에서 이 무한 원방의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안광학계에서 굴절을 하게 되는데 굴절을 한 후에 맺어지는 그 초점의 위치가 망막 기준으로 어디에 결상이 됐었죠? 쭉 밀려나가지고 뒤쪽에 이렇게 결상이 되고 결과적으로 망막에는 이렇게 흐림상이 발생하게 되는 눈을 원시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굴절성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게 되면은 실제 59디옵터였다고 하면은 망막에 이렇게 초점이 맺어졌겠죠? 근데 원시는 쭉 뒤로 밀려났다. 굴절력 값이 59디옵터보다 좀 부족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망막에 결상되지 못하고 더 밀려서 이렇게 밀려가지고 결상이 된 그러한 눈이 굴절성 원시의 형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굴절성 비정시는 59디옵터를 기준으로 해서 굴절력 값이 더 크거나 크면 이제 근시로, 굴절력 값이 더 부족하거나 하면 원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비정시를 발생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인 굴절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는 축성, 안축장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경우인데 안축장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상 시력을 가진 성인의 안축장은 23mm다. 근데 이 23mm를 기준으로 해서 이 안축장이 보다 더 길거나 짧아서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가정은
그 59디옵터의 굴절력 값은 정상적인 그 59디옵터의 굴절력 값은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안축장이 23mm를 기준으로 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우리가 키가 좀 더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듯이 눈알도 역시나 눈 안에 있어서 저희가 잘 모르지만 좀 더 큰 안구를 가진 사람도 있고 아니면 좀 작은 안구를 가진 사람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축성 근시를 발생시키게 되는 고러한 눈의 안축장은 어떨까요? 자, 지금 이제 요 안구는 이제 23mm 정상적인 안구의 그 크기를 가진 눈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그리고 굴절력 값도 정상적인 플러스 59디옵터를 가진 눈이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결상이 되겠죠. 근데 근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눈이라고 했습니까? 상이 초점 자체가 실제 이 사람의 망막보다 앞쪽에 결상이 되고 망막에는 흐림상이 발생하게 되는 형태가 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축성 근시는요 23mm보다 안축장이 깁니다. 안구가 더 커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린 빨간 색깔에 있는 이 안구, 이제 망막이 실제 이 근시 안에 망막인 거죠. 좀 안축장이 긴 거죠. 23mm보다 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망막의 흐림상이 발생이 되는 거죠. 굴절력 값은 정상적으로 59디옵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 위치에 결상이 되는 게 맞으나 이 사람의 안축장이 정상보다 더 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사람의 망막에는 흐림상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성 근시는 안축장이 정상 성인의 안축장 23mm보다 더 긴 경우에 이러한 이제 근시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거죠. 반대로요. 자, 마찬가지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안구 역시 정상적인 성인의 안축장 23mm라고 가정을 하고 굴절력 값도 정상적인 굴절력 값 플러스 59디옵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정확히 여기 결상이 될 텐데 이 사람의 안축장이요 23mm보다 짧은 거죠. 짧게 되면 안구가 이렇게 작은 거잖아요. 실제 이 사람의 안구는 지금 점선으로 그린 여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실제 이 사람의 망막은 여기예요. 그래서 망막에 흐림상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굴절력 값은 정상이지만 이 사람의 안축장이 짧다 보니 이 초점은 실제 이 사람의 망막보다 더 뒤쪽에 결상이 되면서 망막에는 흐림상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비정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성 원시는 23mm보다 안축장이 더 짧은 경우에 발생이 되는 그런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비정시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굴절성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축장, 축성에 의해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다. 빈도적으로 봤었을 때는 축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자, 근시를 발생시킨 그런 경우라고 하면 굴절력 값이 정상보다 더 크거나 아니면 안축장이 더 길거나 이러면은 근시로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원시는요 반대로 굴절력 값이 59디옵터보다 더 적거나 안축장이 좀 더 23mm보다 더 짧거나 이런 이제 경우라고 하면은 이제 원시로 나타나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요즘에 이제 학생들이 근시가 급격하게 실제적으로 근시라는 것은 성장하는 시기에 또 이제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은 망막에 계속적으로 자극을 뒤쪽으로 많이 주다 보니까 좀 더 안축장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걸 학년기 근시라고 하는데 커가는 시기에 근거리 작업, 학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는 근시가 팍팍팍팍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근시가 많이 보통 이제 크게 진행을 하고 성장이 끝나는 시기 그리고 거기와 더불어 가지고 보통 책 보는 근거리 작업하는 그런 시간들이 사실은 한
이제 성인이 된 20세부터는 좀 시간이 좀 줄어들잖아요. 비교적. 그러다 보니까 그때서부터는 근시가 크게 진행을 하지 않죠.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굴절력이 크게 변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성장하는 시기는 이렇게 근시가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이 걱정이 되니까 안경을 쓰면 더 이제 시력이 더 안 좋아지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이제 걱정되니까. 근데 사실은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근시를 더 진행시킬 수 있기는 하지만 안경 때문에 더 진행이 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뭐 성장과 더불어서 그런 자극적인 환경적인 요소들이 워낙 근시를 유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너무 환경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더 이제 근시가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 더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예전과 비교했었을 때 학습하는 그 학습의 형태가 굉장히 전자매체도 많이 이용하고 더더욱 가까운 작업을 많이 하게끔 이제 요구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밖에서 이제 뛰어놀고 하는 그런 시간들보다 안에서 혼자서 뭔가 이제 이런 이제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보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씨의 진행 정도가 예전의 어떤 그 데이터와 비교했었을 때 아주 급격하게, 그리고 고도 근시로 이행되고 있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어서 사실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지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우려되는 바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 역시 사실은 이 비정시의 원인을 봤었을 때 축성에 의한 거예요. 이제 자극이 계속적으로 막 뒤쪽으로 주다 보니까 안축이 더더더 길어져서 발생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발생을 한다. 그래서 참고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굴절 이상 정도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참 이게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 수 있지만, 실제 안경을 착용하는 근시 안에서 안경을 착용하는 이유가 멀리가 안 보여서 착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멀리가 안 보여서 교정하기 위해서 착용한 이 안경을 쓰고 가까운 곳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가까운 곳을 보는데 필요한 조절에서의 어떤 그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멀리 볼 때는 안경을 써야 된다면 쓰되,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사실 안경을 벗고 책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눈에는 가장 좋죠. 근시로의 어떤 이행을 조금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가까운 곳 작업하는 것 자체가 눈에 자극을 많이 주는 이제 활동이다 보니까 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가까운 곳 작업을 하더라도 뭐 한 3, 40분 하더라도 이렇게 멀리 보는 거, 눈을 씌워주는 거라고 하죠. 그래서 보고 이제 멀리 보는 것 자체가 눈을 씌워주는 거기 때문에 눈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시생활 어떤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이제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정시의 원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비정시안의 교정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저희가 이제 이 비정시를 교정을 할 때 크게는 두 가지 시력 보정 용구를 이용을 할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안경이 있고, 그 다음에 컨택트 렌즈가 있어요. 어쨌든 렌즈를 이용하는 거죠. 렌즈의 형태만 다르지. 자, 그러면 이 렌즈의 주요 기능이란 뭐냐? 우리가 이제 안광학계가 있고, 이 위에다가 안경 렌즈 혹은 컨택트 렌즈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비정시를 교정을 할 텐데, 이 렌즈의 기능을 한번 정의를 해보면, 이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빛이 들어왔었을 때 이 경로, 이렇게 쭉 들어왔었을 때 이제 경로를 바꾸는 게 실제 이 렌즈의 주 기능이 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왼쪽에 보고 있는 이 렌즈의 형태는 볼록 렌즈, 플러스 렌즈잖아요. 볼록 렌즈는 수렴 렌즈죠. 수렴 렌즈이기 때문에 평행광선속이 이렇게 들어왔었을 때 이 볼록 렌즈를 통과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수렴하게 되죠. 광로가 이렇게 수렴하게끔 변경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렌즈는 이제 수렴을 해서 이 부분에 초점이 매겨졌는데, 이 렌즈 같은 경우에도 실제 가지고 있는 굴절력 값이 더 수렴할 수 있는 굴절력 값이 더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더 많이 꺾어서 앞쪽에 이렇게 결상이 되겠죠. 이제 바로 이렇게 꺾이기는 꺾이는데 얼마만큼 더 꺾이느냐, 뭐 많이 안 꺾일 수도 있고 많이 꺾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이 렌즈의 힘, 빛의 방향을 바꾸는 힘, 그래서 굴절력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볼록 렌즈 플러스 렌즈는 수렴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렌즈를 통과해가지고 렌즈에서 오른쪽 방향에 이렇게 초점을 맺게 되면은 방향에 있어서 부호로 표시를 할 때 플러스 부호를 쓰거든요. 반대로 이제 다음에 설명드릴 이 오목 렌즈, 마이너스 렌즈, 이 발산 렌즈는 초점 방향이 렌즈 방향에서 왼쪽 방향이에요. 여기에서는 부호가 마이너스거든요. 이건 약속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힘을 나타낼 때 그 초점 거리를 이제 확인을 하고 초점 거리가 뭐 짧으면 짧을수록 더 많이 꺾는 거기 때문에 꺾는 힘이 더 크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부호가 이제 렌즈 기준으로 오른편이기 때문에 플러스 기호를 써가지고 그 힘을 갖다가 나타내게 돼요. 뭐 플러스 1 디옵터 이런 식으로 플러스 2 디옵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볼록 렌즈 플러스는 이제 볼록 렌즈니까요. 이 볼록 렌즈에 수렴하는 힘을 갖다가 굴절력 값으로 저희가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플러스 렌즈를 이용을 할 수도 있겠고요. 수렴을 더 도와줄 수 있는, 더 많이 꺾을 수 있는 이런 렌즈를 이용할 수도 있겠고, 혹은 오른편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 발산 렌즈를 이용을 할 수도 있고, 빛이 들어왔었을 때 광로를 변경시켜 주죠. 여기 평행광선속이 아니라 밖으로 퍼지게끔, 그죠? 광로를 변경을 해주는데 역시나 이 발산 렌즈, 오목 렌즈, 마이너스 렌즈의 그 발산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실제 맺어지는 이 초점, 발산이 되다 보니까 렌즈 면에서 왼쪽 편에 지금 이제 이쪽 편에 이제 초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 위치가 그 힘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죠? 멀어질 수도 있고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이 렌즈의 굴절력 값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렌즈 기준으로 왼쪽이기 때문에 방향은 마이너스로 이제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는 이 두 가지 렌즈, 플러스 렌즈 그리고 마이너스 렌즈를 이용을 해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굴절력 값을 적용을 해서 정시화하는 게 기본적인 이 비정시안의 교정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고로 플러스 렌즈가 필요한 눈은 어떤 눈일까요? 굴절력 값이 좀 부족해서 망막을 기준으로 D의 상점이 생긴 그런 눈이 조금 더 굴절을 더 많이 해서 망막 쪽으로 상을 당겨와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이제 원시안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굴절력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플러스 렌즈를 이용을 해서 교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옆에 있는 마이너스 렌즈는 근시 같은 경우엔 굴절력 값이 정시보다 더 크잖아요. 그래서 망막 기준으로 상점 자체가 앞에 맺혀서 망막에는 흐림상이 발생된 그런 눈이었기 때문에 좀 상점을 뒤로 밀어준다. 굴절력 값을 좀 빼주는 거죠. 그래서 근시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 렌즈를 이용을 해서 이제 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이 렌즈의 형태로 교정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렌즈의 주요 기능이라고 하면은 광로, 빛이 진행하는 이 경로를 변경하는 것이 이 렌즈의 주요 기능이 되겠고 이 변경 능력을 렌즈마다도 굴절력 값이라는 게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이걸 버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버전스 값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제가 여기 이제 S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S는 초점에서 참조 평면까지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초점에서 참조 평면까지의 거리라고 하면 이 렌즈 면에서 이 초점까지의 거리 이걸 갖다가 지금 S분의 1 역수값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 렌즈의 굴절력 값 디옵터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약으로 DPTR이라고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 플러스 렌즈 같은 경우에는 렌즈를 통과해서 이 빛이 이렇게 꺾이잖아요. 꺾여서 수렴을 하게 되는데 이 초점까지의 거리가 이 참조 평면에서 이 초점까지의 거리가 예를 들어서 1m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1m. 그러면 이 렌즈의 굴절력 값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S라고 했었죠. 그래서 1m 분의
1 이렇게 하면은 이 렌즈의 굴절력 값은 1 디옵터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게 되면 마이너스 렌즈, 오목 렌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렌즈 같은 경우는 발산 렌즈이기 때문에 실제 렌즈를 통과하고 나서 맺어지는 초점이 렌즈 왼쪽 편에 이렇게 결상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초점의 위치가 이 참조평면 렌즈 면에서 이 위치가 50cm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50cm. 그러면 여기가 S가 되잖아요. 근데 다음 부호를 마이너스로 쓰셔야 되겠죠. 왼쪽 편에 있으니까. 그리고 50cm이긴 하지만 디옵터를 나타낼 때는 미터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50cm를 미터로 환산을 하면은 0.5m 이렇게 되겠죠. 분의 1 이렇게 하면은 이 렌즈의 굴절력 값은 앞에 마이너스 부호 붙여주시고 그리고 0.5분의 1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디옵터의 렌즈다 라고 이렇게 렌즈의 굴절력 값을 표현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렌즈로 우리가 교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실제 이 렌즈를 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비정시를 가진 사람의 눈을 교정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응용할 수 있게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렌즈의 굴절력을 어떻게 구하는지 앞서서 살펴봤었죠. 이 렌즈의 굴절력, 각로를 변경하는 그 힘은 실제 렌즈를 통과해서 맺어지는 초점거리 분의 1로서 저희가 그 굴절력 값을 나타내 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비정시를 교정하는 그 원리는 이 렌즈의 초점과 실제 이 사람의 원점 기억나시죠? 원점 정의 잘 알아두셔야 되세요. 이 초점과 원점을 일치시킴으로써 정시화할 수가 있어요. 비정시를 교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사람에게 사용하게 될 렌즈의 굴절력, 즉 초점거리 분의 1 이꼴 이 사람의 원점 거리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초점 거리에다가 원점을 일치시킴으로써 교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교정 렌즈의 굴절력 값은 원점 굴절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점 굴절도 역시 이 사람의 원점 거리분의 1로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하니까요.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밑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푸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신다 하시면은 앞에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원점 거리가 무한대인 사람. 자, 원점 다시 한번 정의해보게 되면 원점이라는 것은 조절 휴지 상태, 무조절 상태, 조절 휴지 상태, 무조절 상태, 정적 굴절 상태에서 망막에 선명상을 맺게 하는 물체의 위치였죠. 물체의 위치. 자, 그러면 원점이 무한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멀리 봤었을 때 멀리 있는 물체, 주시거리 5m, 6m에 있는 이 물체가 아주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즉 어떤 눈일까요? 멀리가 잘 보인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정시잖아요.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 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교정 굴절력은 했어요. 자, 교정 굴절력 필요한 렌즈의 굴절력 이꼴 원점 굴절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이 사람의 원점 거리가 나와 있잖아요. 원점 거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원점 거리 분의 1 하면 교정 굴절력 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원점 거리가 무한대다 있어요. 저 어디를 보고 있어요? 눈 앞을 보고 있잖아요. 이 안 광학계에 있어가지고 앞쪽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호는 눈 앞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를 쓰게 됩니다. 눈 뒤는 플러스 부호를 써요. 렌즈를 기준으로 앞쪽은 마이너스, 렌즈를 기준으로 뒤쪽은 플러스. 자, 원점이 눈앞 무한대다, 멀리 잘 보인다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 쓰시고 무한대 분의 1 이러면 이 사람의 원점 굴절도 이꼴 필요한 교정 렌즈 굴절력 값 구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 분의 1이니까
제로가 되겠죠. 그죠? 즉, 이 사람 눈에서는 필요한 굴절력 값이 없다. 렌즈 쓸 필요 없잖아요. 정시인데 왜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나 이런 시력 보정 용구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한 교정 굴절력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렌즈 필요 없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역시나 원점 거리가 나왔어요. 원점 거리 알면은 원점 거리 분의 1에서 원점 굴절도 구해 보실 수가 있고, 이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교정 렌즈의 굴절력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원점 거리가 눈 앞이네요. 그죠? 눈 앞, 부호 쓰셔야 되겠죠. 눈 앞이고 50cm예요. 근데 굴절력값 구할 때는 미터로 쓰셔야 되죠. 단위가. 그래서 0.5m 분의 1 이렇게 하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교정 렌즈 굴절력값, 원점 굴절도 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구해 보면은 마이너스 2디옵터 이렇게 되는 거죠. 구하실 수 있겠죠. 요걸 갖다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렌즈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사람 눈이 굴절력이 정시안보다 굴절력 값이 컸겠죠. 정시로 59디옵터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사람의 눈은 61디옵터였을 거예요. 그래서 정시화하기 위해서 안경 렌즈를 마이너스 2디옵터를 딱 씌워주게 되면 59디옵터로 만들어지면서 정시와 같은 굴절력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즉, 이 사람 눈은 어떤 눈일까요? 굴절력 값이 더 크다. 정시보다 59보다 크다. 근시안이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근시안. 그죠? 근시안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렌즈를 이용을 한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보시게 되면은 원점 거리가 눈 앞이다. 근시는 원점이 어디 있었어요? 눈 앞 유광거리였죠. 눈앞에 있는 물체는 잘 보이지만 멀리가 잘 안 보이는, 앞에 있으면 원점 자체가 정적 굴절 상태에서 막막하게 선명상을 맺을 수 있는 물체의 위치라고 했잖아요. 앞에 있으면 잘 보이는 거죠. 멀리가 안 보이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원점 거리가 역시 나왔어요. 근데 원점 거리가 눈 뒤래요. 눈 뒤. 부호를 어떻게 쓰면 될까요? 눈 뒤기 때문에 플러스 부호를 주셔야 되시고, 눈 뒤 33cm 역시 미터로 환산해가지고 표현해 주시면 0.33m가 되겠어요. 분의 1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의 원점 굴절도가 나오고 이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교정 렌즈 굴절력 값이 나오죠. 계산해 보시면 대략적으로 플러스 3디옵터 이렇게 구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렌즈가 필요하다. 이 사람 굴절력이 정상 59디옵터보다 부족해서 이런 플러스 굴절력이 필요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원시였겠네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원시인데 굴절력 값이 어떻게 될까요? 59가 정시라고 가정하면 이 사람의 눈은 56디옵터 였을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3디옵터를 더 더해서 59디옵터의 정시로 이제 교정이 가능한 그런 눈이었다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점도 보게 되면은 그 원시에 있어서의 원점을 저희가 정의를 할 때 눈 뒤 유광거리로 이제 정의를 했었었죠. 그죠? 실제 이제 물체가 눈 뒤에 있을 때 뭐 선명하게 보이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